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드릴 주제는요, 바로 불행입니다. 우리 삶에서 불행이라는 순간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세 가지를 행복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에 행복도 있겠지만 불행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있는 내가 불행한가 행복한가 생각했었을 때 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삶이 불행하신 분들 혹은 행복하신 분들 혹은 둘 다 양쪽 모두 다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불행한 삶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 때 불행할까? 불행이란 감정은 무엇이고 불행의 원인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왜 우리 삶이 불행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삶이 불행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대학에서 배울 때나 혹은 제가 전공 서적이나 책들을 읽어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려보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개개인마다의 그런 체감, 삶의 그런 경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사실 객관적인 어떤 이유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바로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는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과연 스트레스 때문이냐? 이 스트레스는 결국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넘치면 넘칠수록 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는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란 과연 무엇이냐? 이 영어로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요. 긴장, 불안, 압박감 등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스란 말을 사용할 때는요, 조금 더 진화된 버전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긴장돼, 불안돼, 압박감을 느껴라는 단어보다는요, 짜증, 신경들에 대한 단어로서 대체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나 좀 신경질이 나거나 혹은 나 좀 짜증나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상황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 짜증과 신경질이 그럼 왜 생겨나느냐?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 긴장감, 불안감, 압박감들이 이런 짜증과 신경을 유발시킨다라는 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영욱이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강영욱 님이 우리가 그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조되고 반복된 행동은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그런 불안과 긴장감이 결국 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짖거나 혹은 주인을 물거나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도 내 상황, 불편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왔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반응은 짜증을 부리게 하고 신경질 부리게 하고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짖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반발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내 기분이 나빠졌어 라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긴장, 불안, 압박감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내 안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란 건 기본적으로 나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종류는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심에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비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나 이런 곳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굉장히 촘촘하고 오밀조밀 살고 굉장히 경쟁심이 많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소음이 가득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결국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사실 행복하냐의 문제보다 불행하냐라는 문제를 먼저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우리 삶에 이렇게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많은 소음 공해들, 혹은 여러분들 지하철 타셔봤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 퇴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아니, 그 좁은 2호선, 뭐 4호선, 뭐 7호선, 9호선 이런 호선들을 타면요, 엄청 빡빡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내가 탈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생길 만큼, 특히 그런 압박감에 못 이겨서 당연히 우리가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지옥철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려면요,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런 압박감, 긴장감, 내가 저거 하기 싫은데 너무나도 타기 싫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내재되고, 그런 틈틈이 쌓이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대인관계, 단순히 뭐 일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공해나 혹은 같은 좁은 공간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존재하는지와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경쟁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다양한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이 결국 나에게 쌓여서 불행한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를 구태여 여러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진 않을 테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거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봐야겠죠. 그래서 내 삶에서 왜 우리는 스트레스일까? 물론 소음공해나 그런 지옥철, 그런 상황들도 스트레스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을 가정해 보신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정하고, 이것들은 그렇겠지, 저것들은 저렇겠지, 이미 내가 충분한 모든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스트레스는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황이 예기치 않게 나한테 닥쳐왔었을 때, 혹은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스트레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긴장감, 몸에 긴장감을 갖는 경우가 어떤 때 자주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귀신의 집 혹은 공포영화, 흔히 말해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튀어나오면 어때요? 몸이 수축되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긴장감과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발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긴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 몸이 긴장하게 되고, 혹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언가 행위를 했었을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급격히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우리 면접 볼 때 긴장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또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것을 발표할 때나 어떤 시험을 볼 때마다 내 미래에 대한 가정, 난 잘 볼 수 있을까? 혹시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점점 압박감을 받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 긴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음공해나 아까 말했듯이 지옥철, 그런 것들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내 안에 있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근본적으로 내 뜻과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 또 내가
가정하지 않았던 상황들,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졌었을 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유로움과 편안함, 이런 것들일 거예요. 결국에는 긴장, 불안, 압박감과의 반대말은 내 삶에 여유 있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반대는 여유와 편안, 익숙함 이런 것들인데, 결국엔 그 말인즉슨 내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대처점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익숙한 상황,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뭐 여유로움과 편안함 생각하면은 여행, 이런 우리 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처음 아르바이트나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처음 우리가 출근하게 되고, 처음 일을 하게 되면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하겠죠? 처음 배우는 그 3개월 동안 미숙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뭐 하다가 서툴러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장기 근속자가 되면서 점점 내 안에 디테일이 생겨나고 경험이 생겨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고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해나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경험치가 쌓였을 때는요, 반대로 우리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그 익숙함 속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당연히 그 긴장감과 불안감이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예기치 못한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통 일어나고,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이란 건 그와 반대로 내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그렇지만 제가 예외인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모든 대다수의 이야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단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싫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순응해야 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때 스트레스냐?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 또 우리가 자기 개발해서 내 몸을 성장시킨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가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얻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고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은 경험해서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기 너무 싫어. 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공부는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순응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너무 싫어. 나와 너무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과 부대껴서 가까이 근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단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싫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싫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란 것은요, 불행을 야기시키는 존재인데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불행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야기시키냐? 결국엔
심리학적으로 결국엔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우리 삶에 긴장, 불안, 압박감이 존재하면요, 아까 강영욱 이야기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개가 긴장, 불안, 압박감이 있으면 어때요? 애가 정신병에 걸려요. 정신병. 흔히 말해서 애가 막 불안해서 막 기이한 행동을 하든지 혹은 신체에 진짜 어떤 기능적인 장애가 있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인간에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우리 삶의 우울증, 정신질환, 흔히 말해서 뭐 대인기피증부터 시작해서 망상장애,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질환들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랜 기간 내 삶에 학습된 긴장감, 불안감, 압박감들로 인해서 결국엔 이 정신질환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일어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장이 어때요? 꼬이게 되죠. 그래서 장의 기능도 저하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제가 구태여 모두 알려주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들로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 즉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망상장애, 대인기피증 그런 정신질병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마저도 내 삶에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내 삶에 쌓이면 쌓일수록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안 그래도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을 찾아도 지금 너무나도 바쁜 이 상황,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도 지금 내 앞 하나하나 하는데도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마저 내 삶의 수치가 높아버린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살아간다면요,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 삶은 불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행복을 말씀드렸을 때 내 삶이 불행, 행복, 그 중간 어딘가 이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오늘 드릴 강의는 결국엔 우리 삶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내 삶의 불행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불행으로 삶에 작용하냐, 이런 경우 우울증, 정신질환, 신체기능 저하 등처럼 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를 기능적으로 저하시키고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점점 더, 즉 자살로 가까워지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왜 살지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행에 대한 만악의 근원이 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극복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이후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그릇의 원리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릇 아시죠? 뭐 그릇은 모두 아실 건데 이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릇이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란 것은 바로 여기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라고 할까요? 내 정신력이 버텨낼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한계가 바로 이 그릇의 크기고, 우리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득 찼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결국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 그릇에 내 스스로가 삶에 불행이 가득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행이 어떻게 연계된다고요? 우울증으로 작용하고 어떤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로 작용하고 그렇게 변화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내 모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안 좋은 굴레 속에 빠지기 전에 이 물들을 비워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행하지 않으려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검색하셔서 만약에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보다는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고 살 수 있는지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처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혹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결국엔 후자겠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너무나도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 스트레스가 왜 일어나는지 모두 다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내 삶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송원공애들, 혹은 우리가 지옥절,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지옥철을 타야 된다는 순간이 왔었을 땐 안 타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예방하고자 그것들을 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즉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내 삶에 대입해서 적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취미 생활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게임, 어떤 분들은 스포츠, 영화, 애니메이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취미가 있고,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에 취미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취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취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삶에 취미를 꼭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그 취미 활동을 건강히 우리 삶의 워라밸, 밸런스 있게 일정 부분을 계속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서 갖고 있어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취미 말고 대표적인 것들 말씀해 드리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우리 삶에서 내 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 안 좋았던 기억들을 꺼내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꼭 남들한테 전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잖아요. 그건 역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것들은 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있으면 그것들을 주변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든 커피를 한잔하든 차를 마시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상황들이, 친구가 매 순간 나의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취미 생활이다. 내 삶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또 자연적이게 내가 어떤 것에 열중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점점점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도 취미 생활을 하나의 자기 개발로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꼭 주기적으로 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유,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여행 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 좋아하고 풀빌라, 또 혹은 일본 여행, 그런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고, 또 맛집 탐방, 혹은 어디 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기, 이런 것들을 왜 선호하냐면요, 우리가 결국 서울에 계신 분일수록, 경쟁을 많이 받은 분일수록 결국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삶에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반적인 전 세계 선진국이나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관련하는 문화고 바쁜 문화고 빠른 문화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다른 나라보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져갔었냐? 제가 말씀드린 이 여가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선호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오히려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삶에서 주기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내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집에서 편안하게 혼자서 숙면을 취하거나 이런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취미 활동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가 활동은 대다수가 무엇이냐? 진짜 그냥 이 편안한 환경 자체를 누리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액티비티, 즉 뭐 놀이공원 가기,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기, 방탈출 카페 가기, 보드게임 카페 가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내가 행위적으로 내 몸을 바쁘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진짜 내 몸이 푹 쉴 수 있는, 그냥 경관해 보면서 푹, 흔히 말해서 요새 불멍이라고 하나요? 캠프파이어에서 가만히 불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거나 혹은 커피 마시면서 이 풍경을 자연을 그냥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마음의 그런 리프레시를 얻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가 활동이라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놀이공원 가거나 워터파크 가거나 그런 여행이 아니라 진짜 본인을 쉼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명상, 충분한 숙면, 이런 것도 이 편안함과 여유로움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교인 분들께서는, 혹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 듣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명상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건 역시도 이 2번에 해당한다는 점. 긴장감과 불안감, 즉 스트레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 여유와 편안함을 찾는 행위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가 활동도 어느 정도 제가 추천드리겠지만, 뭐 본인이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자기만의 그런 경험과 디테일들을 살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태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1, 2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이 3번은 좀 저만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무엇이냐면, 유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짜증과 이런 신경질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자기가 예민해요. 좀 조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때요? 금방금방 짜증과 우울이 일어나요. 불안이 넘쳐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마인드셋을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맨 처음에 이 그릇의 원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인의 정신력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멘탈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내 멘탈리티라는 그릇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존재할 때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디 물이 더 빨리 찰까요? 당연히 작은 그릇이 더 빨리 찬다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릇의 부피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모두가 똑같이 받더라도 누군가는 짜증이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전혀 개의치 않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내 그릇 자체가 작다는 것이에요. 그 부피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발끈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과대평가하지 않고 혹은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불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행하지 않는 삶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그릇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이 그릇 자체, 마인드셋을 당연히 바꿔야 돼요. 점점점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를 가져도 내 그릇이 작으면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짜증과 신경질이 다시금 내 삶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우울증, 불안감,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멘탈리티, 정신력을 어떻게 개선하냐? 먼저 내 습관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습관. 내가 삶의 습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어떤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내 정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남들이 비교해 봤었을 때 내가 좀 짜증이 잘 일어나고 너무 예민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예민하니까 너 나한테 그냥 막 건드리면 안 돼? 오빠 나 예민한 거 알잖아. 아니면은 누나 나 예민한 거 알잖아. 나 그만 건드려. 이렇게 자꾸 방어 기제를 내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정신력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그래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삶의 태도 개선은 나중에 정신력에 관련해서 제가 이미 영상들을 많이 다뤄왔었고 앞으로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에 나의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 내가 삶의 태도를 진짜 진심으로 남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양심에 기초해서, 또 마찬가지로 남들을 나만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느냐, 혹은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느냐, 이런 삶의 태도가 나의 정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의 태도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습관도 변화하고 내 삶의 정신력도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삶의 태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제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내 삶이 좀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행하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불행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행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먼저 불행이 어떻게 생기느냐, 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을 때 그 속에 포함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의 불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운이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운은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런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본인이 불행하다 여기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또는 우울증에 깊게 빠지신 분들의 대다수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진짜 안 좋은, 운이 나쁜, 진짜 이거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의 제한이 있어서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 삶을 헤어나갈 수가 없고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운이 정말로 극적으로 나쁜 순간이 있으면요,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 저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운이 좋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다시 또 행복한 인생,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게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그럴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한 순간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행, 즉 운이 나쁜 순간에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고, 운이 좋을 땐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의 불행이 지속된다는 것은요, 결국엔 이 짧은 기간, 짧은 행복과 짧은 불행이 반복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 한 번의 극적인 불행 때문에, 그 한 번의 운이 나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이 좋았던 상황들, 내 삶의 행복의 순간들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자성어나 여러 가지 속담에서도 많듯이 뭐 새옹지마,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단어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위복이나 뭐나 내 삶이 불행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요. 운이 나쁜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고요. 불행을 느꼈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은 마음껏 누리되 불행은 최대한 멀리하게 하는 방법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라는 개념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좋은 운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운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 사실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변명입니다. 그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유튜버 중에 궤도 아시죠? 궤도. 그 과학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궤도님이 어디에 한 매체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지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를 젓고 있었는데, 단지 물이 안 들어와서 모두가 몰랐을 뿐 나는 항상 노를 젓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물이 들어왔었을 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 물이 빠지더라도 다시 계속 노를 저어갈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1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 삶에 충실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저 그 순간순간들을 즐기고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때는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운이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물이 가득 차서 엄청 잘 저어지는 때도 있을 거란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만 노를 젓느냐? 아니란 것이죠. 물이 없을 때도 노를 젓고 물이 들어왔을 때도 노를 젓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반대로 불행은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삶에서의 행복을 위한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운이란 개념 속에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삶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좋은 순간, 나쁜 순간이 이어져 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쁜 순간에 구태여 너무 기분 나쁘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전화위복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자꾸 극적인 무언가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왜 가장 느꼈고 많이 알았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란 것들이, 제가 뭐 기독교인이지만 뭐 하나님 그런 얘기를 떠나서요, 불교든 혹은 이단 사이비든 흔히 말해서 점집, 사주팔자, 아니면 굿, 이런 거 역시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 역시에서도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인데, 자꾸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종교 속에 기대기도 하잖아요. 혹은 극적인 무언가, 예를 들어서 내 외모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내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너무나 내 삶에 이런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내 삶을 잡아먹는 것 같아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성형수술이나 어떤 극적인 무언가에 자꾸 손을 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는 마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쾌락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 그런 극적인 무언가,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무언가에 현혹되면요, 절대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졌으면 불행해졌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 역시도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이나 제 주변에 상담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너무 슬픈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신 거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려고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가시면 안 된다. 왜냐? 제가 나중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 추후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이란 것은 일단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행복은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결과물이면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밖에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행복하세요? 물으면은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 결과물이면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결과라면 행복이. 행복이란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모습 자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복이 돈이 어느 정도 많아서 내가 행복해진다? 그럼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럼 내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이란 건 진행형이고 지금 내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 이 과정을 즐기는 것. 즉, 과정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반대로 결과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극적인 무언가에 현혹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험 공부 다 해보셨겠지만 대학 입시라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극적인 공부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갑자기 당일치기 전에, 한 달 전에, 아 괜찮아, 나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극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극적으로 잘 되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부해봤지만 결국 수능 속에서 혹은 내신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내 삶에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고 노력을 해왔고를 평가받는 것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의 결과물에 현혹돼서 이 결과물을 내야 돼 라는 그 압박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아붓고 내 기대감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했었을 때 잃어버리는 그 반발심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들고요, 남 탓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인생을 글러먹은 인생, 난 여기까지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 삶에서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엔 우리 삶에서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불행하지 않는 게 1순위입니다. 불행하지 않는 것. 갑자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어가는 결과물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다는 건 과정을 즐기는 것이고, 불행해서 불행하지 않은 삶, 불행하지 않은 삶에서 행복을 추구한 삶, 행복을 추구한 삶에서 결국 행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갔을 때 비로소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서 단순히 그런 신앙생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시츄에이션, 행위들, 혹은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이성관계를 통해서 극적으로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져서 불행이 떠나가겠지, 행복해지겠지. 혹은 내 삶에 돈이 있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 결국엔 그런 극적인 내 삶의 행복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의 매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매체가 상실됐었을 때 반발감이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냐면 감정, 감각이 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요, 이성과 현실이 주가 되는 삶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불행이란 것, 행복이란 것은 감각, 감정에 조금 더 가깝잖아요. 이성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행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복합적이고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행과 행복은 느끼는 감정, 감각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여유로움, 편안함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감들은 결국엔 그 감각, 감정들에 내가 거기 안에 편승되어서 느끼는 것들인데 결국엔 많은 분들이 행복하거나 불행이거나 그 감각과 감정들이 주가 된 삶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정과 감각들이 행복해지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을 이미 느끼고 있으면요, 동기부여와 자극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영상 보고 동기부여를 얻으시거나 어떤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 내 삶이 불행한데 무기력한데 자존감이 낮은데 동기부여 얻어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불행이란 감각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극복하는 건 사실 안 좋은 접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부실해요. 하체가 부실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당연히 이 하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나 하체 근육 키워야겠어 하면서 무리하게 하체에 집중해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어떤 수단에 기대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간구하거나 그랬을 때는요, 오히려 부상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이 감정을 극복해야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성과 현실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바로 내 삶, 당장의 현실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 숙제들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수험 공부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대학 입시 혹은 진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공을 택하기 전에 공부했던 과정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때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 이제 딱 6월 모의고사를 보러 간 거죠. 보러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너무나 불행한 거죠. 너무나 슬퍼요. 우울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걸 벗어나야지 하려고 계속 안절부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수능날 가서 정말 좋은 결과물, 좋은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은 내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불행한 순간, 안타까운 순간, 운이 이렇게 안 좋았던 순간 그런 불행했던 순간이 왔었을 때 동기부여로서 그것들을 극복해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요. 그냥 평소에 내가 하던 그대로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잘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매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과제들을 이뤄나가고 자기 개발해 나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충실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져 나가면 반드시 결과물들은 오는 것은 당연해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내가 그 결과물이 어떻게든 좋기를 원해서 감정적으로나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아무런 감정과 감각 없이 그저 일단 하고 보세요. 일단 그렇게 발달되는 인내심, 절제력, 성실함, 내 삶에 진심으로 임하는 태도들이 학습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들의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의 불행이 점점 개선되어 나가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행복해지려고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먼저 불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내 삶의 동기부여나 자극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런 감정적인 소비는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과제를 해야 내 삶이 개선될까?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 삶이 변화가 될까? 이것들에 집중하시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내 삶이 불행해지는 원인, 나 저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쟤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런 문화 시스템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그런 것에 감정 소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삶에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들에 먼저 집중해 보시면요. 내 삶이 점점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내 삶에 여유로움을 가져다 오고 말씀드렸듯이 노를 젓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운이 좋은 순간이 내 삶에 찾아오고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불행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궤도, 불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복하냐 물으면은 행복하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올 게 여러분들의 상황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행복하다 하시면 사실 제 강의 보실 필요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저는 불행도 안 하고 구태여 뭐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다음 강의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왜 행복과 불행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냥 전 막 사는데요. 그냥 저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데 제가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 행복에 대한 개념과 의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행에 대한 관한 주제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쌤이었습니다.